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피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드는 비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시작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10년이 젊어지는 마법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을 차근차근 쌓아간다면 분명히 앞으로의 피부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중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면 참 놀라운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루 만에 피부가 10년 젊어진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면 주름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광고를 보시면서 정말일까 하는 마음에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게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노화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완만한 경사기를 천천히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20대부터 조금씩 시작된 변화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면서 지금의 피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나 일주일 만에 그 모든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마치 가파른 내리막길을 완만한 경사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71세이신 박연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도 처음에는 한 달에 10년 젊어짐이라는 광고에 혹해서 비싼 제품을 구입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발랐지만 한 달이 지나도 거울 속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실망감이 컸죠. 역시 나이 든 사람에게는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거창한 변화 대신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신 거죠.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집 앞 공원을 20분씩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외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비가 오는 날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세수하고 기초 화장품 바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셨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계시는데 미용사분이 요즘 피부톤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제야 그분도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셨는데 정말로 얼굴 전체적으로 칙칙함이 많이 사라져 있었답니다. 특히 볼 부분에 있던 잡티들도 예전보다 훨씬 옅어져 있었고요. 그분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습관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관리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하루 20분 걷기를 여러분의 일정에 넣어보세요. 시간은 언제든 상관없어요. 아침 일찍이 힘들면 저녁에, 저녁이 불안하면 점심시간에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세수 후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도 손이 가도록 화장대 제일 앞쪽에 두시면 좋아요. 이 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분명히 6개월 후에는 지금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시태그 거울을 보실 때마다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 주름이 하나 더 생긴 것 같고 피부도 더 칙칙해진 것 같고 말이에요.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사실 노화라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돼요. 의학적으로 보면 20대 중반부터 이미 피부의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20대, 30대에는 몸의 회복력이 좋아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죠. 문제는 40대를 넘어서면서부터예요. 이때부터는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적당히 나올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부 재생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어요. 결국 피부는 더 빨리 늙게 되는 것이죠. 66세이신 이만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특히 경제적인 걱정이 컸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예전처럼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셨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스트레스로 이어졌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생활이 3개월 정도 계속되었을 때 부인께서 요즘 얼굴이 너무 붓고 빨갛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얼굴 전체가 푸석푸석하고 특히 눈 밑부분이 심하게 부어 있었답니다. 피부도 거칠어져서 면도할 때마다 따가웠고요.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것은 몸이 아닌 마음의 문제였다는 점이에요. 몸은 분명 쉬고 있는데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로 하셨어요. 먼저 수면 패턴부터 정리하셨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침실로 들어가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 7시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으로 정하셨죠.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그 리듬에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팔다리를 가볍게 늘여주는 정도였어요. 이렇게 하니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일이었어요. 예전과 똑같이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 건강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활동하기로 마음을 바꾸신 거죠. 무리하게 풀타임 일자리를 찾는 대신 주 2-3일 정도 단순한 업무를 하는 자리를 구하셨어요. 2개월 정도 이런 생활을 계속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얼굴에 홍조가 많이 가라앉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기도 훨씬 줄어들었답니다. 피부 표면의 각질도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는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나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정도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감사한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무리하면 마음의 긴장이 많이 풀어져서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노력의 여지. 우리 집안이 원래 피부가 안 좋아서 하면서 아예 포기해버리신 분들 계신가요?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보니 다 비슷한 피부 고민을 갖고 있고 결국 유전인데 뭘 해봐야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맞습니다. 피부 톤이나 모공 크기, 기본적인 피부 타입은 분명히 유전적인 영향이 커요. 이 부분은 솔직히 인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타고난 피부 조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조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색소 침착이나 잡티 같은 경우는 관리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옅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잡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63세이신 최서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40대부터 얼굴에 기미와 잡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50대가 되니 점점 더 짙어지고 범위도 넓어지더라고요. 특히 볼 부분과 이마에 있는 큰 기미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야 했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언니분들과 어머니도
모두 비슷한 잡티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집안 여자들은 다 일해하면서 체념하고 지내셨죠. 하지만 60세가 되니 잡티가 더욱 진해져서 화장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딸이 권해서 피부과에 상담을 받으러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관리 방법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선 기미와 잡티 전용 도포제를 처방받으셨어요. 이 도포제는 밤에만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처음 2주 정도는 피부가 조금 따갑고 각질이 일어났다고 하세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해서 꾸준히 계속 사용하셨어요. 낮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단계별로 사용하셨습니다. 비타민C 세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간 크림을 발랐어요. 처음에는 제품이 많아서 번거롭다고 생각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하니 순서가 익숙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외선 차단이었어요. 그전에는 외출할 때만 가끔 발랐는데 이제는 집 안에 있을 때도 창문 근처에 있으면 바르셨어요. 특히 오전에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갈 때도 꼭 바르는 습관을 들이셨답니다. 처음 3개월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오히려 도포제 때문에 피부가 예전보다 건조해진 것 같아서 실망스럽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최소 6개월은 지켜봐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데 미용사분이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거울을 자세히 보니 정말 기미가 예전보다 많이 옅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파운데이션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정도까지 개선된 거죠. 지금은 1년이 넘게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잡티는 거의 생기지 않고 기존 잡티도 계속 옅어지고 있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화장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서 아침마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좋아하세요.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유전적인 요소는 분명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개선된다는 점이죠. 특히 평평한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기능성 화장품과 전문 도포제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잡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만져봤을 때 도드라지게 올라온 잡티는 기능성 화장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잡티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우선 화장대를 정리해보세요.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기능성 화장품 순서로 사용하기 쉽게 배열해 두시고요. 그리고 잡티를 손으로 만져보셔서 평평한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정보는 나중에 병원에서 상담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 알려드리면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유전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관리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화장품을 바꿔보고 또 바꿔봐도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신 적 있으시죠? 이번에는 정말 좋다고 해서 샀는데 역시 별로네 하면서 실망하신 경험들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혹시 화장품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피부 건강의 가장 큰 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면, 식사, 운동이에요. 이 3가지 기본 습관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피부는 밤에 재생돼요.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 자체의 재생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니까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죠.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피부 대사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피부는 당연히 푸석해지고 탄력을 잃게 돼요. 74세이신 문지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혼자 지내시게 되면서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셨어요. 낮에는 라면이나 빵으로 간단히 드시고 저녁에는
늦은 시간에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곤 하셨죠. 특히 밤 10시가 넘어서 치킨이나 족발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었어요. 잠자리도 불규칙했어요. 밤늦게 드신 음식 때문에 속이 더부룩해서 잠이 안 와서 새벽 2, 3시에야 겨우 잠들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셨죠. 그러다 보니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얼굴도 항상 부어있고 칙칙해 보였어요. 특히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눈 밑은 퉁퉁 부어서 눈이 작아 보일 정도였고 피부색도 누렇고 칙칙했답니다. 뺨 부분은 모공이 늘어져 보이고 전체적으로 탄력이 없어 보였고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70이 넘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겠지 하고 체념하고 계셨죠. 하지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의사 선생님께서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셨어요.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늦어도 오후 7시 전에는 저녁을 드시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차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기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밤에 출출해서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식단도 서서히 바꿔가셨어요. 라면 대신 간단한 죽이나 국수를 드시고 가능하면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하나라도 더 드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요리가 힘드실 때는 마트에서 파는 채소 주스라도 한 팩씩 드셨고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 가벼운 산책을 하셨어요. 집 앞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2바퀴, 3바퀴로 늘려가셨죠. 산책을 하고 나면 몸이 적당히 피곤해져서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세요. 이런 생활을 3개월 정도 계속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현저히 줄었어요. 특히 눈 밑 붓기가 많이 가라앉아서 눈이 훨씬 또렷해 보였답니다. 피부톤도 예전처럼 칙칙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맑아졌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피부 탄력이었어요. 볼을 손으로 눌러봤을 때 예전보다 훨씬 빨리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모공도 예전만큼 늘어져 보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한결 생기 있어 보였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해주신다고 해요. 특별한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니고 값비싼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분이 깨달은 것은 화장품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좋은 화장품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화장품 바꾸기 전에 먼저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시는지, 밤에 간식은 얼마나 드시는지, 잠자리와 기상 시간은 규칙적인지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산책 30분을 달력에 미리 적어두시고 채소가 힘드시면 채소나 과일 주스로라도 영양소를 보충해 보시고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화장품의 효과도 훨씬 잘 나타날 거예요. 같은 피부 트러블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내 피부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성 피부 질환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록과 일관된 치료예요. 어떤 상황에서 악화되는지, 어떤 치료에 효과가 있었는지, 언제쯤 재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다른 병원, 다른 의사에게 가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고 일관된 치료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워져요. 여기서 단골 주치의 전략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 곳에 피부과를 정해서 꾸준히 다니면서 여러분의 피부 상태와 치료 과정을 의사가 정확히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발했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69세이신 장명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60세 이후부터 얼굴에 습진 같은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볼 부분에만 작게 생겼는데 가렵고 빨갛게 올라오면서 점차 범위가 넓어졌어요. 특히 환절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더 심해졌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랐어요. 며칠 바르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연고를 끊으면 다시 도지는 일이 반복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민간요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알로에 젤이나 꿀을 바르기도 하고 특별한 비누나 화장품을 쓰기도 하셨고요. 한동안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 또다시 재발했어요. 이런 식으로 1년 넘게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보니 피부 상태는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빠졌답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그 부분의 피부색도 검게 변했고 범위도 턱까지 번져나갔어요. 더 큰 문제는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해봤다 보니 뭘 언제 얼마나 사용했는지 헷갈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웠고요.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가셨어요. 처음에는 또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주시더라고요. 우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으셨어요. 단순한 습진이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이었어요. 그동안 잘못된 관리 방법 때문에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셨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의 치료 과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치료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먼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를 2주간 하고 그 다음에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관리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매주 경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법을 조정해 나가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증상 일지를 쓰기 시작하신 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간단한 양식을 주시면서 매일 피부 상태와 사용한 약, 생활 패턴 등을 기록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막상 써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수면이 부족한 날 다음 날에는 항상 증상이 심해졌고 특정 음식을 먹은 후에도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주에는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3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니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어요. 염증은 거의 사라졌고 검게 변했던 부분도 많이 밝아졌답니다. 무엇보다 재발 간격이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1, 2주마다 도졌는데 이제는 2,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재발에도 증상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고 계세요.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간의 일지를 확인하시고 계절이나 몸 상태에 맞춰 관리 방법을 조정해 주신답니다. 덕분에 큰 재발 없이 안정적으로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혼자서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도 반복되는 피부 트러블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 집에서 20분 거리 이내에 피부과를 한 곳 정해보세요. 그리고 가기 전에 3일 정도라도 간단한 증상 일지를 적어가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뭘 발랐는지, 그날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이런 정보들 말이에요. 단골 주치의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문제일 때 미리 관리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피부를 10년 젊게 만드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10년 후에 피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 20분 걷기,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규칙적인 수면, 저녁 7시 이후, 금식, 그리고 믿을만한 주치의 찾기. 이 모든 것들이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이런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71세 박연옥님의 밝아진 피부톤, 66세 이만수님의 가라앉은 홍조, 63세 최서유님의 옅어진 기미, 74세 문지환님의 탄력 있는 피부와 69세 장명자님의 안정된 피부 상태. 이 모든 변화는 특별한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이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면 하루 더 나이가 들고, 모레면 이틀 더 나이가 들겠죠.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는 그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20분 산책만, 내일은 자외선 차단제만, 모레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만.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그것이 진정한 젊음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6개월 후, 1년 후에는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거울을 보며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